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의 스시 체인 쿠라즈시로부터 탄생한 쿠라즈시 USA가 현재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쿠라즈시 USA는 2019년도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당시 14달러였던 주가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 현재에는 9배 가까이나 상승했죠. 팬데믹 기간 동안 주춤했던 매출도 빠른 속도로 회복하였습니다. 쿠라즈시 USA는 매년 10개의 신규 매장을 오픈하며 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기존의 매장 또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매장당 평균 매출이 428만 달러, 전년 대비 약 12%나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1,600억을 넘어가고 있는 쿠라즈시 USA, NVIDIA의 이름을 따 스시비디아라고 불릴 정도로 인터넷상에서 화제인 쿠라즈시 USA가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성공을 하였는지, 경쟁업체가 따라할 수 없는 그들만의 무기는 무엇인지 저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라즈시 USA 아메리칸 드림 스타트. 그들이 미국 시장에서 첫 발을 내디딘 곳은 일본인 커뮤니티가 활발한 캘리포니아의 아바인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곧 전략적 확장으로 이어졌죠. 이 캘리포니아에서만 연달아 점포를 오픈하며 그 성장세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캘리포니아주의 법 개정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9달러에서 15달러로 대폭 인상된 것입니다. 인건비의 비중이 특히 높은 외식 산업에 있어서 인건비의 상승은 그들에게 상당한 리스크였죠. 높아진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새로운 시장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뜻밖에도 그들이 선택한 곳은 바로 스테이크의 제국 텍사스였습니다. 아시아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와는 달리 텍사스에서는 사실상 스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 못했죠. 그들은 텍사스 사람들의 입맛을 공략하기 위해 사이드 메뉴 비율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전통적인 생선 초밥 외에도 고기를 주재로 한 창의적인 메뉴를 선보이며 사이드 메뉴와 생선 초밥의 비율을 텍사스의 경우에는 4대6으로 조율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텍사스에서의 성공은 텍사스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쿠라즈시 USA가 2019년 나스닥 상장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2019년 IPO 당시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조지아 단 3개의 주에서만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역에 300개 점포를 오픈할 것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투자자들에게 발표했습니다. 특히 텍사스주의 오스틴 점포는 당시 운영 중인 점포 중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스시 불모지라 할 수 있는 텍사스에서의 성공은 스시 문화에 익숙한 아시아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의 성공과는 차원이 다른 큰 의미를 지닙니다. 스시의 불모지에서도 그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국의 투자자들에게 증명해 보인 것이죠. 텍사스에서의 눈부신 성공과 나스닥 상장을 계기로 그들은 이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한 지역에 집중해 점포를 확장해 나가는 일반적인 외식 체인의 확장 방식과는 달리 미국 전역 25개의 주요 도시를 하루빨리 정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죠. 회전 초밥은 쿠라즈시라는 인식을 선점하기 위해 그들은 빠른 속도로 미국의 전 지역에 점포를 확장해 나갑니다. 사실 이 쿠라즈시 USA의 공격적인 확장 전략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스시 시장을 살펴보면 오마카세와 같은 고급 레스토랑과 마트에서 판매되는 저렴한 스시팩과 같이 양극화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둘이 가운데에 위치하는 회전 초밥 시장은 아직 경쟁자가 거의 없는 청정 해역과도 같은 기회의 바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쿠라즈시 USA는 이 중간 지역을 선점해서 그들의 최대 라이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푸드앤라이프 컴퍼니가 운영하는 아킨도 스시로우입니다. 1984년 오사카의 토요나카시에서 1호점을 시작으로 2023년 기준 일본 국내 650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스시로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쿠라즈시는 2위로 스시로의 뒤를 바짝 쫓고 있죠. 그렇다면 일본인들의 눈에 비친 이 두 기업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스시로를 대표하는 키워드
빛냈다. 바로 최고의 재료입니다. 원가율이 높은 대신 높은 매출액을 자랑하며 업계 톱을 유지하고 있죠. 반면 브라지시를 대표하는 키워드 엔터, 바로 즐기는 스시입니다. 아이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비크라폰 게임을 통해 패밀리층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죠. 여기서 잠깐, 이 비크라폰 게임이란 테이블 구석에 있는 접시 반항구를 통해 접시 5개를 넣을 때마다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가챠 게임입니다. 아이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브라지시만의 주요 엔터 요소이죠. 사실 이 비크라폰 게임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브라지시가 자체 개발한 수로를 통한 접시 회수 시스템에 있습니다. 남은 접시를 테이블 안쪽에 설치된 반항구에 넣으면 회전 레인 아래의 수로를 따라 주방으로 흘러가게 되고 한 곳에 모아지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 접시들은 접시 세척기를 통해 자동으로 세척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회전 레인의 자동화 기술의 진심인 브라지시는 발명왕 브라지시로 불립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발명왕으로 불리는지 시간을 잠시 과거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회전 초밥이 처음으로 고안된 것은 1948년 일본에서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현재의 겐키즈시란 이름으로 운영 중인 당시 겐로쿠즈시의 창시자 시라이시 요시아키씨가 맥주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전 초밥 가게가 등장한 것은 그로부터 10년 뒤인 1958년이었습니다. 히가시 오사카시에서 탄생한 1호점은 저렴하고 명확한 가격으로 상인의 도시 오사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겐로쿠즈시는 1962년 컨베이어 회전식 식사대라는 이름으로 회전 레일의 특허를 취득하였고 1970년에는 오사카에서 개최된 만국 박람회 오사카 엑스포를 통해 더욱더 주목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1972년 급차 장치의 개발과 함께 승승장구하던 겐로쿠즈시는 1978년 컨베이어 회전식 식사대의 특허 만료와 함께 그들의 독주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을 전후로 해서 스시로, 브라즈시와 같은 2세대들의 등장으로 회전 초밥 시장은 세대 교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1980년대 들어서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발명왕 브라즈시가 겐로쿠즈시를 대신해서 회전 레인의 기술 혁신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1987년 브라즈시의 창업주 타나카 쿠니이코 씨는 새로운 회전 레인을 개발하였습니다. 당시 회전 초밥 가게에서 일반적이었던 회전 레인의 중앙에서 스시 장인이 초밥을 만들면 회전 레인 바깥쪽에서 고객이 둘러앉던 이 O형 레인을 레인 사이사이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앉아 스시를 즐길 수 있는 E형 레인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모두가 함께 즐기는 스시 브라즈시의 탄생을 알린 것입니다. 이 회전 레인에 대한 브라즈시의 집념은 최근 발생한 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SNS のたった一つの投稿が6700万円の損害賠償を請求される事態になっています。 2023년 SNS를 통해 충격적인 동영상 하나가 업로드됩니다. 업계 1위 회전초밥 체인인 스시로의 한 매장에서 회전 레인 위에 놓여진 컵에 자신의 침을 바르는 한 남성의 영상이 SNS를 통해 업로드된 것이죠. 스시로는 즉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그 여파는 엄청났습니다. 회전 레인의 위생에 대한 불안감은 점차 고조되었고 회전초밥 시장 전체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스시로는 회전 레인을 폐쇄하고 디지털 터치 화면을 통해 스시를 주문하는 디지털 스시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초밥 체인들도 회전 레인을 점진적으로 폐쇄하기로 하였습니다. 外食産業全体の危機ともいえる状況となっております。 조만간 일본에서 회전 레인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단 한 곳, 브라즈시만이 회전 레인을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回すことにはこだわりたい。 그리고 그들의 회전 레인에 대한 고집은 단순한 고집이 아닌 그들의 비장의 무기, 바로 샌도쿤 그리고 AI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신선함을 의미하는 미스터 프레쉬, 샌도쿤은 참새의 덫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새가 먹이를 짚는 순간 바구니가 닫혀버리는 원리를 응용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고객이 스시를 집는 순간 자동으로 개폐되는 샌도쿠는 고객이 커버를 만지지 않고도 스시 접시를 꺼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샌도쿠의 든든한 조력자인 AI 카메라는 고객이 레인에 무언가를 올려놓는다거나 레인 위의 이상 움직임을 감지할 경우 바로 본부에 있는 알람을 울리게 됩니다. 터치 패널로 주문한 스시는 샌도쿠의 보호를 받으며 회전 레일을 통해 운반됩니다. AI 카메라는 항상 레인을 감시하고 고객이 집어간 접시의 개수를 카운트합니다. 식사를 마친 접시는 테이블에 쌓아둘 필요 없이 접시 반항구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5개의 접시를 반항구에 넣으면 가챠 게임 비쿠라폰이 작동됩니다. 반환된 접시는 수로를 통해 주방으로 옮겨지게 되고 회수된 모든 접시는 자동 세척기에서 자동으로 세척됩니다. 고객은 터치 판넬의 정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접시의 개수를 카운트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주문에서 정산까지 쿠라즈시는 그들만의 자동화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해낸 것이죠.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외식 산업의 성공 공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맛과 재료는 물론 비대면, 자동화와 같은 비용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시대이죠. 실제로 쿠라즈시의 자동화 시스템은 일반적인 스시업계의 원가율인 40%에 훨씬 못 미치는 30% 이하의 원가율을 유지하며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쿠라즈시의 자동화 시스템은 미국 시장에서 더 큰 결실을 맺고 있죠. 우선 쿠라즈시의 비크라포는 즐길 거리가 부족한 미국 시장에서 어른과 아이 상관없이 큰 인기를 끌면서 즐기는 스시, 이터테인먼트 컨셉을 미국인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식품법은 일본과는 달리 회전 레인 위 모든 접시에 커버를 씌워야 했는데요. 이는 일본에 비해 더 많은 접시 커버, 더 많은 세척 비용의 발생을 의미하죠. 하지만 쿠라즈시는 샌도쿤을 통해 커버의 세척 비용은 물론 세척 파트의 인건비까지 현저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높은 미국 시장에서 코로나 위기까지 극복하며 쿠라즈시의 자동화 기술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 자동화라는 강력한 무기로 미국 시장에서 그들의 라이벌인 스시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스시로는 2011년 서울 종로점을 시작으로 아시아에서만 100여 개가 넘는 해외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시로는 드디어 2024년 보스톤의 1호점을 시작으로 미국 진출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스시로는 과연 자동화 기술로 무장한 쿠라즈시의 성벽을 뚫고 미국 시장을 제패할 수 있을지. 스시로와 쿠라즈시의 전쟁은 이제 일본 열도에서 미 대륙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때 쉑쉑버거의 상장을 담당했던 현 쿠라즈시의 CFO인 제프 어츠씨의 인터뷰를 끝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ntertainment concept. And what we've done is we've taken technology and made it fun in the restaurant. Something we debuted about a year and a half ago are robot servers. So if you order a drink off the touch panel that's at your table, it'll be delivered by our robot, which is called Kirby. And the robot will deliver the food, and it plays music, and you take your drink off, and it says thank you, and it goes back to its station. So that's kind of a unique concept, and there are some people that hear about that and say, I want to go see. But then after they come in, they realize that the food is really good, and the quality is really good, and the service is really good. And they say, you know what brought me in was this cool technology that this company has, and what's going to bring me back time and time again is the quality of the food and the quality of the service. And I think that's what we bring to the sushi market.